꼭 알아야 할 경제 이슈를 쉽게 풀어서 배달해 드립니다. 오늘 구독할 전문가는요. 야권의 대표적인 경제통입니다. 이해훈 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스튜디오에 왔습니다. 네, 그러게요. 네. 아, 그동안 이제 제 불찰로. 네, 아니요. 불찰은 아니고 사건 뭐 이런 예. 때문에 전화로만 모셨었는데요. 어떠세요? 오래간만에 이렇게 직접 나오신 소감 근황. 굉장히 새로워요. 네. 현역 때는 자주 왔던 스튜디오인데 이제 현역이 아니면서 오늘 처음이에요. 아, 그런가요? 네, 네. 더 많이 출연하실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그동안 아예 금하고 있었습니다. 아, 예. 근데 9월 1일부터 이제 좀 제가 네.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너무 솔직하신 것 같은데요. 네. 네. 아니 뭐 의원님이야 그 정치인 이전에 경제 전문가셨고요. 또 다방면의 그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해주시면 전반적으로 국민들께도 도움이 되고 좋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네. 나오기로 했습니다. 예. 근데 동대문에 갑자기 그냥 떨어뜨려가지고 선거 지고 나니까 예. 그냥 사람이 진이 빠져서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네. 조금 쉬고 이제 다시 하여튼 제가 배운 거를 사회에 돌려드리는 일은 해야겠다. 네네. 이 생각에 다시 나왔습니다. 예. 잘하신 것 같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여권이 추진하는 이른바 공정경제 3법에 김종인 위원장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이제 재계에서는 우려를 전하기 위해서 국회에 오신 것 같은데요. 우선 공정경제 3법에 대해서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좀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3법이 첫 번째는 상법 개정안이고요. 두 네. 번째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금융그룹 감독법이라고 새로 만드는 제정법이에요. 아, 예. 근데 첫 번째 상법부터 좀 핵심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이제 이사를 선출해놓고 이사를 선출할 때는 이제 지배주주가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관행이었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지배주주, 소위 뭐 재벌 총수라고 우리가 부르는 분들이 네. 자기 입맛에 맞는 인사들을 이렇게 선임을 해놓고 네. 그 중에서 돌아가면서 감사를 시킨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사가 예. 재벌 총수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뽑힌 거 아니냐. 왜냐하면 감사라는 것은 그 경영진이 잘못하는 부정과 불법을 다 일일이 찾아내고 만약에 감독하고. 발견하면 예. 주무관청에 고발도 하고 네. 그다음에 주주총회를 소집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얘기도 하고 이런 임무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지배주주하고 한통 속이면 어떻게 되냐. 아하. 이제 이런 문제 제기가 늘 많았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이사 중에서 뽑지 말고 이사는 이사대로 뽑고 감사위원은 감사위원대로 따로 뽑는데 지배지주가 예를 들면 한 30% 50% 의결권을 행사해 버리면 네. 또 재벌 총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냐. 아하. 그러니 요 의결권 요 감사를 선임하는 안건에 대해서만은 재벌 총수라 하더라도 3% 이상은 의결권을 행사 못하게 하자. 요런 이제 개정안의 핵심 골자예요. 네. 그다음 그거 더하기 이제 뭐 다중대표 소송제라는 게 있는데 이거 설명드릴까요? 어떻게 해요? 조금 간단하게 짧게 설명해 주시죠. 예. 주주가 볼 때 경영진이 뭔가 불법 부정을 해가지고 회사에 손해를 끼쳐요. 그럼 이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주주가 워낙 여러 명이니까 그중에 어떤 주주가 하면 대표 소송이라 그래요. 네. 주주들을 대표하는 소송이다 뭐 그런. 근데 이제 한 회사에서 요게 소송이 이루어지면 단일 대표 소송이에요. 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게 자회사를 만들고 뭐 손자 회사를 만들었는데 보니까 자회사의 불법과 부정, 손자 회사의 부정과 불법이 모 회사의 주주에게도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다른 회사에 있는 경영진을 법인 성격은 다르잖아요. 네, 아무리 자회사라 하더라도. 예. 그러니까 다른 회사에 있는 경영진의 불법 부정까지도 소송을 할 수 있는 권한. 이게 단일 대표 아까 한 회사에서는 단일 예. 대표 소송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회사를 넘어서 다른 회사로 확대가 되니까 이거는 다중 대표 소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를 지금까지는 금지가 돼 있었어요. 네. 요걸 허용을 해서 요런 다중 대표 소송제를 도입을 하자. 이게 이제 이 법안의 골자인데 네. 어떻게 보면 소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강화하는 거다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하지만 또 이제 기업의 경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가지고 오는 또 측면도 있기 때문에 네. 그건 나중에 또 다시 설명을 좀 좀 이따 드릴게요. 질문을 드릴게요. 네. 그다음에 공정거래법. 예. 공정거래법은 예. 전속고발권이라는 게 있어요. 공정위가 고발을 해야만 검찰이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공정위가 고발을 안 하면 검찰이 수사할 수도 없어요. 특히 경제범죄, 담합,
입찰 담합, 가격 담합, 그다음에 시장 분할, 뭐 공급 제한 이런 여러 네. 가지 이제 우리가 그걸 경성 담합이라 그래요. 예. 이제 그런 근데 이제 굉장히 위반의 규모도 크고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의 정도도 큰 요런 담합들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눈 감아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아. 근데 그동안은 어땠냐? 예를 들면 이제 막 담합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이 우리 회사가 담합으로 망했어요 네. 등등 이제 조사해 주세요 하고 공정위에 막 이의 제기를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 제기하면은 공정위가 이제 일단 조사를 하죠. 왜냐하면 네. 경제검찰이니까. 예. 먼저 조사를 해서 이거는 검찰이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하는 거는 이제 고발을 하는 고발을 거잖아요. 하고. 예. 근데 그 비율이 0.3%, 아. 0.5% 그랬어요. 예.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피눈물 나는 일이라고 막 이렇게 아.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1000건 중에 3건만 고발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결론을 내리면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공정위가 너무 솜방망이 아니야? 아. 너무 재벌 편드는 거 아니야? 이제 그동안 그런 불만들이 많았죠. 네. 그래서 이제 공정위만 고발하게 하지 말고 피해를 당한 당사자도 검찰에 고발할 수 있게 아. 전속 고발권을 없애버리자. 네. 이제 이런 법 개정이죠. 근데 이것도 이제 또 그런 측면에서 피해자 권익은 강화가 되는데 네. 또 기업 경영 측면에서 어려운 점이 또 있기 때문에 그건 또 고발이 너무 제가 나중에 많아지니까. 말씀드릴게요. 예, 예. 자, 그럼 마지막으로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 요건 뭐죠? 요거는 이제 예. 그동안 금융그룹은 상장 그룹 그러니까 저기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몇 개는 일단 여기에 이제 감독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동안 사각지기에서 감독이 안 되던 금융그룹까지 모두 다 아. 감독을 하겠다라는 법이에요. 네. 그래서 6개가 추가가 되죠. 뭐 한화, 미래에셋, 현대차, 그다음에 DB그룹 이런 아. 데들이 예. 이제 어떻게 보면 모두 다 싸그리 감독의 대상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아. 법이에요. 네. 지금 막 문제가 많이 들어옵니다. 5612님. 어렵게 느껴졌는데 윤곽이 잡히네요. 아우, 감사합니다. 이혜원 의원님 설명이 정말 저도 귀에 아유, 쏙쏙 감사합니다. 들어오거든요. 예. 8712님도요. 생각보다 우리 생활에도 훨씬 중요한 법이었네요. 네. 이렇게 주셨고요. 이게 너무 전문 용어를 많이 쓰다 보니까 아, 예. 다들 이해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들 많이 하셔서 예. 이걸 좀 쉽게 설명하느라고 노력했는데 감사합니다. 아니, 정말 쉽게 이해가 쏙쏙되게 아유, 설명을 감사합니다. 해주셨고요. 그런데 이 3법을 민주당이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지 않습니까? 정부 여당에서는 이것이 그 경제 정책의 3축 중에 하나인 공정경제를 결국 구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여기 이번 여당이 처음 추진하는 법은 아니고 네. 박근혜 대통령 당시 공약이었어요. 아, 예. 제가 한때 친박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한때 예. 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이런 법들에 대해서 저를 비롯해서 몇몇 그 당내 의원들이 네.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약에 넣어줄 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요청을 드렸고 네. 그걸 수용을 하셔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공약에 이 대부분이 들어가 있었어요. 대통령 선거 전에요. 네. 네네. 그러면 대통령이 되시고 워낙 이제 재계가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시니까 박 네. 대통령께서 이걸 밀어붙이지를 못하고 그 중에 일부는 또 통과가 되고 일부는 통과가 안 되고 이제 이런 상태로 남아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도 그 원안대로 통과가 됐을 경우에 재계가 겪는 경영 활동의 위축이나 개입이나 침해 이런 것들이 일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안전판들을 먼저 만들고 네. 이렇게 입법 보완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난번 임대차 3법 때처럼 논의가 거의 없이 거의 순간 통과한 법이었잖아요. 네, 네. 그렇게 가버리면 이제 그 부작용을 막지 못하기 때문에 예.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경제로 치면 상법 같은 건 경제의 헌법이거든요. 아, 그렇죠. 예, 네. 경제의 여러 가지 생태계를 아주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법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휘리릭 통과할 건 아니고 네. 굉장히 심도 있는 논의로 보완을 하고 또 어떤 일이 현장에서 일어나는지 또 당사자들 얘기도 들어보고 그중에 일리가 있는 거는 좀 보완을 해서 네. 안전판을 만들어주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김종인 이제 국민의힘 위원장도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라는 입장을 표시를 하셨고요. 김 위원장의 말씀을 들어보면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 경제 민주화 관련 공약이 지금 법보다 강했다. 지금 이제 이혜원 의원님 말씀과 거의 같은 맥락 네, 같은데요.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좀.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예, 예를 예. 들면 이제 아까 다중대표 소송제 같은 것도 네. 이제
자회사, 손자회사까지 다 앉아서 이제 조그만 소액 주주들까지 이걸 네. 이제 소송을 걸어대기 시작하면 예. 남소가 우려가 있긴 있는 거잖아요. 네. 사실 그런 일들이 꽤 있거든요, 현장에서. 예. 근데 이제 이런 남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제 미국은 어떻게 하냐면 100%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모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100% 가지고 있는 경우만 이런 다중대표 소송을 허용해 준다든지 아하. 이렇게 이제 좀 제한을 걸어놨어요. 네. 그리고 이제 주주 중에서도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주를 대표해서 소송하는 사람이니까 대표 적절성이라는 요건을 갖춰야 되도록 아하. 이렇게 해놓고 예.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나라 경우에는 이제 불법을 하거나 뭐 공행령 배임 이런 건 당연히 불법이니까 그건 처벌 받아야죠. 네. 근데 이제 그거 말고 경영산의 판단착오나 실수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고의성도 없고 불법성도 없는데 근데 회사에 조금 손해는 끼쳤다. 예. 근데 이렇게 되는 경우까지 이제 모두 고소 고발을 해다기 시작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투기적 자본이나 이런 데는 아하. 이 소송에 엮였다는 것만 가지고 그것을 빌미로 적대적 투자자들이 막 기업을 흔들고 아. 인사에 개입을 하고 주가 이사 선임이다 떨어뜨리고. 뭐다 막 예. 이런 거에 이제 온갖 개입을 다 하고 이런 일들이 어허. 흔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안전판을 만들어주자. 지금 재계가 걱정하는 건 그런 거니까 네. 그거는 어떻게 보면 타당한 문제 제기가 되는 측면도 있으니까 예. 그런 거는 좀 안전판을 만들어주자. 그러는 예.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네, 네. 입법이 어쨌든 원안대로 가는 것보다는 좀 보완이 되면서 안전판도 만들고 네. 아주 꼼꼼하게 심도 있는 신사가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문 용어로 사용하셔서요. 남소의 우려. 아, 예, 죄송합니다.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풀자면 소송을 남발할 예. 걱정 이렇게 예. 되겠죠? 네, 네. 예를 들면 이제 예. 많은 경우 우리 그런 경우 보잖아요. 엘리엇이 하여튼 대표적인 좀 사례였는데 네. 그런 이제 공격적인 헤지 펀드들은 들어와서 소송을 마구 남발하면서 기업을 네. 흔들고 그걸 가지고 주가에 등락에 영향을 미치고 자기들은 시세 차익만 먹고 먹튀를 하고 네.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본업처럼 돼 있는 그런 이제 펀드들도 있고 네. 기업들도 해외 투자자들도 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기업이 무방비로 당하는 건 우리도 원치 않는 거니까 예, 예. 소수 주주의 권익도 보호하면서 네. 그런 위험도 어느 정도 좀 안전판을 쳐주는 게 중요하죠. 네. 안전판 말씀하셨는데 이제 상법 개정안 좀 전에 살짝 언급은 해 주셨지만 만약에 이대로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감사를 그 대주주 뭐 지배주주라고 말씀하셨죠. 지배주주 마음대로 뽑지 못하게 되고 아무리 많은 주식을 가졌어도 3% 이내 의결권만을 가진 상태에서 다른 이제 그 주주들의 의사가 크게 반영돼서 감사가 선출될 경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적대적인 그런 그 인수합병을 노리는 그 펀드라든지 이런 곳에서 들어와서 흔들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재계에서 주장한 우려 걱정하는 아니겠습니까? 감사는 왜냐하면 모든 네. 기업의 기밀 장부나 영업 기밀들을 다 볼 수 있는 접근권을 갖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기업의 영업 기밀에 해당하는 것을 해외 투기 자본이 들이미는 사람, 앞장세운 사람이 와서 네. 모든 그런 것을 빼가지고 가면 우리 기업이 굉장히 위험에 처하니까 이제 예. 그런 부분들을 좀 막을 수 있는 안전판을 조금 만들고 소수 주주의 이제 권익도 보호하고 사실 두 마리 토끼 잡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렇네요. 그래도 너무 한쪽만 보고 소수 주주의 이익만 생각하다 보면 잘못하면 우리 기업을 완전히 악의적인 투기 자본한테 내줄 수도 있고 또 그다음에 지금 이제 보수 진영에서 걱정하는 건 뭐냐면 네. 최근에 이제 연기금이 예. 워낙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지분도 크고. 네. 국민연금 근데 이제 같은 거. 원래 이제 네. 그런 그 연기금들은 의결권을 제한하도록 돼 있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그게 많이 풀리면서 기업의 그 경영에 계속 감나라 콩나라 하게 되면 네. 이게 신종 관치가 아니고 뭐냐 아하. 이런 문제 제기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연기금이 내세우는 사람 또는 최근에는 이제 갑자기 이제 문정권 들어서 좀 많아졌다고 제가 말해도 되는데 사모펀드가 너무 많아졌어요. 아하. 근데 사모펀드는 공모펀드와 다르게 어떻게 보면 규제를 좀 덜 받는 펀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기서 굉장히 부정이나 여러 가지 위험한 일들이 많잖아요. 라임, 옵티머스 뭐 또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조국 펀드 등등 온갖 네. 펀드들이 정권의 실세들과 연결돼 있다는 의혹을 받는 펀드들이 여러 가지 무작용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 사람들이 내미는
감사가 들어와가지고 기업의 영업기밀이다, 뭐 온갖 그 재무 상태다, 아주 기업으로 치면 생명에 해당하는 정보들을 빼내가서 기업에 해가 되는 일을 할까봐 이제 기업이 걱정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가능성은 조금 고려를 해서 안전판을 조금 만들어 주는 건 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네. 안전판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4310님 같은 분은 이제 문자를 주셨습니다. 그럼 제한이 너무 과도하다고 보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3%로 그 의결권을 제한한다든지. 그래서 그때도 네. 박근혜 대통령 때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됐어요. 네. 공약 사항이었고 이제 공약을 이행하려고 그러는데 워낙 반대가 심했으니까요. 네. 근데 그래서 3%는 너무 과하다는 게 아하.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문제를 연구하는 이제 저희 같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네. 이거 3%는 좀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투기 자본에게 그냥 먹잇감이 될 수 있는 무방비 상태로 내몰 수 있겠구나. 손발을 꽁꽁 묶어두는 것 네, 같은. 그래서 이거 한 네. 5%는 어떠냐. 그래서 이제 몇 프로 이제 그런 분석들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정치권이 이렇게 칼로 두부 자르듯이 하는 것보다도 아하. 전문가들이 이걸 분석하고 시뮬레이션한 그런 연구들이 많으니까 네. 그걸 참고해서 네.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하면 어떨까. 아. 그래서 굳이 3%를 고집하기보다는 입법 과정에서 이거는 얼마든지 변동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네. 저는 좀 유도리가 아니고 예. 아, 죄송합니다. 재량이라든지 예. 융통성, 재량, 뭐, 융통성을 좀 네.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일단 뭐 이혜원 의원님 말씀과 김종인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원칙적으로는 민주당과 이 3법에 동의가 이루어져 있는 것 같은데 그 디테일에 있어서는 좀 안전망을 마련하고 좀 부작용의 우려를 줄여 나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이제 그 의견이시고요. 이러한 의견들이 반영돼서 그런가요?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 11분 중에 9분이 설문조사 결과 유보 또는 반대다 이렇게 의사표시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과연 여야 합의로 이 경제 3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그게 이제 여당의 하기 나름이라고 보는데 네. 지난번 임대차 3법처럼 그냥 휘리릭 통과해버리게 되면 굉장히 밀어붙이면. 반발이 심하고 네. 반발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국민 경제에 굉장히 위해가 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예. 이거는 사실 뭐 그렇잖아요. 여당이라고 해서 신이 아닌데 모든 거를 다 미리 알고 부작용을 막는 법을 내긴 어렵잖아요. 머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더 지혜가 발휘가 되는 거니까 네. 집단 지성을 발휘해서 네. 국회가 심도 있게 꼼꼼하게 이걸 토론을 하고 심의를 하면 아. 많이 이게 줄여지거든요.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여당이 그런 전향적인 자세로 나오면 야당도 이거를 뭐 전면 반대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안전판을 걱정하는 분들이니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4차 추경에 대한 여야 합의 과정을 보니까 희망이 좀 생기더라고요. 기존에는 서로 상대를 불신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우리가 양보해주면 저쪽은 더 요구할 것이다라든지 그런 기싸움, 사파싸움이 지리했었는데 이번에는 20일이라는 기한 때문에 그랬는지 추석 앞이라는 시한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서로가 믿으면서 주고받으면서 합의가 이루어졌거든요. 예. 경제 3법도 만약에 그런 접근이라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예, 저는 그래서 이게 뭐 전면적으로 뭐 반대하고 뭐 보이콧하고 그러는 사안이라기보다는 네. 서로 지혜를 모아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정말 좋은 입법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지금 문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2311님, 제가 지지하는 당은 아니지만 이 의원님은 항상 응원합니다. 이혜훈 너무 의원님은. 감사합니다. 네. 영광입니다. 9012님도요. 이혜훈 전 의원님 뜬금 한때 침박 고백 빵빵 터졌습니다. 오늘 재밌었습니다. 다음에도 솔직하고 정확하게 경제 얘기 잘 풀어주세요. 이렇게 네. 주셨고요. 김송림님. 이혜훈 의원님 국민의힘 입장보다 국민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최고의 격려와 칭찬을 들어서 감사합니다. 더 분발하겠습니다. 예, 아니 제가 이제 그동안 국회에서 뵀을 때도 이혜원 의원님은 참 국민 편에서 그러니까 옳은 방향에서 뭘 일을 하시려 한다는 느낌을 대단히 강하게 받았었거든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게는 제일 최고의 칭찬이고 격려입니다. 예. 예. 앞으로도 아마 그런 노력 계속 해주시리라 믿고요. 시간이 네. 거의 다 돼서 네. 오늘 출연하신 소감하고 어떤 뭐 이 이슈도 좋고요. 마지막 네. 좀 주시고 싶은 말씀 주시죠. 아니 이제 정치권이 자꾸 상대방이 뭘 주장하면 무조건 반대부터 하려는 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 그 관성 버리려고 아주 노력을 해야 이제 조금씩 없어지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네. 상대방이 주장하는 게 다 틀릴 수는 없어요. 그렇죠. 제가 주장하는 게 다 맞을 수 없는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가 주장하는 거에 귀담아 들을 부분을 찾아내는 노력
노력들을 여당도 사실 먼저 야당도 화답하면서 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앞으로도 경제 이슈 구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이혜훈 전 의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